韓流っていう言葉を使ってるのが日本しかあんまりないんですよ。なるほど。で今韓国コンテンツ、韓国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っていう言い方に変わってきてるんですね。っていうことはもう私もこう書いてるんですけれども、もうブームっていうことはもう何回も経験しているので、そこから定着に持ってきてるんですね。でじゃあこれからどうなっていくのか、すでに定着している状況で、今後はもう当たり前になってくる。なのでディズニーとかどちらかとアメリカのハリウッド映画が入ってきた時に作品ごとに盛り上がったりすること、アーティストごとに盛り上がることはでき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をまとめて韓国コンテンツ、韓流コンテンツって言い方でいいのかっていうのを考えるっていう時期に来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ってます。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K-팝, K-영화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키고 있는 글로벌 업체 넷플릭스는 왜 한류 콘텐츠를 선택했을까란 주제와 넷플릭스의 한류의 견인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올해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을 살펴보며 넷플릭스 한국 영화 추격자에 대한 해외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언택트 시대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안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TV 시청과 OTT 시청이 늘어나는 특수한 상황으로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의 약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UN 가입국보다 많은 199기 시청을 했으며 그 가운데에서 한국의 드라마 영화는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류 콘텐츠의 신드롬이 올바르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고, 혹시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벌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양날의 검인과 바이러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극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같이 사람들이 밀접될 수 있는 곳이나 밀폐된 공간보다는 집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집에서도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영상 구독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DVD 대여 업체에서 OTT 공룡으로 성장한 넷플릭스, 오늘날 최고의 OTT 플랫폼으로 널리 알려진 넷플릭스는 처음부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설립자 중 하나인 리드 헤이팅스는 당시 미국 비디오 대여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비디오 대여점 블록버스터에서 빌린 비디오를 반납하지 못해 비싼 연체료를 물게 된 데에 불만을 갖고 마케팅 임원 출신이었던 마크 랜돌프와 함께 우편을 이용한 월정액 무제한 DVD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DVD 대여 서비스로 성장한 넷플릭스는 2007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처음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시기상조라거나 넷플릭스가 기존 유료 케이블 TV의 아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망을 비웃듯 넷플릭스는 DVD 대여 서비스업을 하면서 축적한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시스템인 시네매치라는 데이터 주도 전략과 더불어 린 경영 방식, 신경제 방식의 노동의 자유, 성과 우선주의를 결합한 인재정책, 지역 시장별 로컬화 전략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넷플릭스는 중국, 시리아, 크림반도,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시청자들이 유료 방송 서비스의 케이블을 끊어버리는 코드 커팅 현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의 세계화의 비밀을 쓴 라먼 로바터는 맥켄지 위크에 져서 가상의 지리학을 인용하면서 전세계 190여 개 시장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의 동시 출시, 다양한 국가의 컨텐츠 실시간 스트리밍, 온라인 번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가 초국가적 텔레비전의 특성을 갖추고 TV의 세 번째 물결을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국의 TV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물결은 MBC, ABC, CBS, 팍스 등이 지상파 방송사가 주도했으며, 두 번째 물결은 CNN, MTV, HBO, ESPN 등의 케이블 채널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결은 현재 OTT 서비스가 TV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넷플릭스라는 OTT 공룡이 등장하게 되면서 지리적 시장은 글로컬화를 경험하는 한편 상품 시장은 상품 간 경계가 무너져 융합되고 거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를 연결하는 세계, 넷플릭스는 왜 한류 컨텐츠를 선택했을까? 그러나 다양하고 질 좋은 오리지널 컨텐츠와 각종 제휴 컨텐츠를 통해 OTT 업계의 공룡이 된 넷플릭스의 상황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이 잇따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서 컨텐츠 가격은 상승하고 구독료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 오리지널 컨텐츠 스타워즈 사가, 마블 시리즈를 앞세워 북미 지역에서 넷플릭스 점유율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구독자 수가 정책에 진입한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아시아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공개한 넷플릭스 구독자 현황을 보면 전세계 넷플릭스 구독자는 1억 5,830만 명에 달하며 권역별로 보면 북미 6,710만 명, 유럽, 중동, 아프리카 4,740만 명, 남미 2,940만 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450만 명이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미 구독자 수가 많지만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3년간 구독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 세계 인구의 약 50%, 방송 시장의 38.7%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 주목하는 것은 미래 사업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컨텐츠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넷플릭스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한류 컨텐츠를 선택하고 투자 금액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한류 컨텐츠들이 아시아 지역 수용자들에게 인지도, 신뢰도, 충성도를 끌어낼 수 있는 구독자 수 증가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현재까지 약 7억 달러를 한국 컨텐츠 제작에 투자했으며 옥자, 킹덤, 범인은 바로 너, 보건교사 아는 형, 인간 수업 같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CJ E&M이 보유한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고 3년간 오리지널 컨텐츠를 포함한 21편의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벌어간다. 바이오나 극장과 같은 중간 과정 없이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들이 보급되고 전세계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현상은 고무적이나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보급되는 미디어 콘텐츠들은 아시아 지역 시장에 대한 판권을 넷플릭스에게 넘기게 되는데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콘텐츠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제주는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이 부리고 돈은 넷플릭스가 벌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이나 미디어 업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수억 명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를 통해 한류 콘텐츠가 확산되는 순기능을 하고 있지만 넷플릭스가 시장을 장악해 한류 콘텐츠의 유일한 통로가 되면 콘텐츠 제공자가 플랫폼의 하청업체로 전락해 끌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를 양날의 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국내 동영상 플랫폼의 구축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콘텐츠들의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장밋빛 미래에만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영화의 근본적인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플랫폼 마련에도 고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2020년 넷플릭스에서 제일 많이 본 드라마는 이 정도면 넷플릭스 제국입니다. 지난 9월 기준 전세계 유료 가입자는 1억 9,500만 명, 한국 가입자는 330만 명, 중국, 북한, 시리아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한 190여 나라에서 서비스됩니다. 전세계가 동시에 바이러스 대공습을 받고 집콕에 빠진 2020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 TV 시리즈는 뭘까? 넷플릭스는 지난 2월부터 지역별로 오늘의 톱10, 오늘의 영화 톱10, 오늘의 TV 프로그램 톱10 세 가지를 공개하고 있지만 누적 데이터, 지역별 분석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넷플릭스 마니아들 사이에 아름아름으로 소문난 사이트가 있습니다. 체코 플라하에서 만든 스트리밍 서비스 랭킹 사이트 플릭스페트롤. 넷플릭스에서 제공한 오늘의 톱10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81개국 넷플릭스 순위를 매일 집계해 누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플릭스페트롤을 통해 올해 순위를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영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는 365일, 2위에서 5위는 에놀라 홈즈, 올드가드, 소셜 딜레마, 프로젝터 파워였습니다. 한국에서도 1위는 365일, 2위에서 5위는 정직한 후보,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익스트랙션, 살아있다 순이었습니다. 전 세계와 한국에서 동시에 10위 안에 든 영화는 365일 외에 에놀라 홈즈, 익스트랙션, 키싱부스 2가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 살아있다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전 세계 16위, 페루, 볼리비아에서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K 좀비물이 아시아를 넘어 남미까지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TV 프로그램 한국 차트는 한국 드라마가 휩쓸었습니다. 1위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2위에서 10위는 비밀의 숲, 사이코지만 괜찮아, 하트 시그널, 청춘기록, 더킹, 응답하라 1988, 인간수업, 스타트업, 우리 사랑했을까 순이었습니다. 특히 드라마에선 한류의 힘이 강력했습니다. 일본은 TV 시리즈 톱10 중 한국 드라마가 5개였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 229일 동안 톱10에 들어갔습니다. 대만 톱10 중 9개, 말레이시아는 8개, 베트남은 7개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가 재미있게 본 한국 드라마로 꼽은 킹덤, 사랑의 불시착을 꺾고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한국 드라마 중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전세계 합산 15위,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권에서 1위였고 나이지리아 3위 등 아프리카에서도 차트를 달궜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 한국 영화 중 추격자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형편없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영화와 다른 훌륭한 영화들을 평가절하한다. 나는 그들의 요구 조건에 맞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 알고 싶고 정말로 당혹스럽다. 이건 정말 멋진 스릴러일 뿐 내가 본 한국 영화 중 최고다. 기대하지 말고 그냥 멋진 영화를 즐겨라.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매춘부를 죽인 진짜 연쇄살인범에 근거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것은 한국 기준으로 꽤 섬찟한 쇼다. 희생자가 겪은 일에 있어서 꼭 쓸데없는 짓은 아니지만 무섭지만 얌전해 보이는 살인범은 일찍 역에서 끌려나와 자백하지만 풀려나면서 추적이 시작된다. 무섭다. 한국 경찰들이 정말 멍청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이 영화에 나오는 한국 경찰들은 정말 바보 같고 주요 경찰들은 성질을 내고 엉망진창이고 다른 경찰들도 바보 같고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화가 났어.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덤벙거려서. 위대한 스릴러 연쇄살인마 영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고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있고 확실하게 값어치가 있다. 한국 영화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적극 추천한다. 때때로 사이코패스의 동기는 말이 되지 않지만 이번에는 말이 된다. 이 영화는 용의자가 당신 앞에 있는 내용인데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2시간 만에 있으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스릴 있고 놀라운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코리안 룰, 아주 좋은 영화, 매우 강렬하고 잔인하고 긴장감 넘치고 빠른 진행으로 핵심 인물들과 함께하는 이 영화는 할리우드를 진심으로 당황하게 하고 항상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코리안들은 영화를 볼 때 헌신과 진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렇다. 미국인들은 더 쉽게 거짓말을 한다. 멋진 한국 영화, 이 영화는 매우 좋다. 배우들과 감독이 잘 해냈다면 당신은 이 세계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세계의 부패에 대한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잊을 수 없는 영화들 중 하나, 그 연기는 극도로 사실적이고 주인공이 절박한 고뇌를 느끼게 된다. 결말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이유다. 예상치 못한 것을 기대하라. 환상적인 영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영화다. 놀라운 예술작품.
이것은 당신이 리뷰를 하기 위해 계정을 만들게 하는 영화야. 정말 좋은 영화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궁지에 몰아넣었다면 난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더 많은 한국 영화를 찾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최고의 영화들은 지루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야. 절대 놓치지 마.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영화 드라마의 약진은 뚜렷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시점에서 한류가 미국의 거대 OTT 플랫폼 괴물이 된 넷플릭스에게 의존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